이런 상황 속에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불과 며칠 전인 26일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했잖아요. 물론 검찰 조사에서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현재 이경재 변호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비춰볼 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울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26일,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좀만 되돌려 보면 비행기도 못 탈 정도로 몸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비춰졌다가 갑자기 급고 귀국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의 시각은 야당의 관점은 뭔가 거대한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26일 날 그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28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지시를 했고 어제 이제 사표가 수리됐고 또 인터뷰하고 얼마 있다가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이 그 어떤 연설문 수정된 일이 없다라고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측근들이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귀국 의사를 밝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또 이경재 변호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귀국 후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사전에 잘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야당의 합리적이라고 할까 그런 의구심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어떤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지 관심인데요. 일단 밤샘 조사가 이어지겠죠.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그런 감정을 보면은 체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또 스스로를 이해할 우려 이런 뭐 조건이 되면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귀국을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31시간을 벌고 지금 출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아무튼 뭐 본인들도 또 이러한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쉬더라도 검찰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이렇게 좀 몸 관리를 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차단되는 변호인만 접견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간을 번 게 아니냐. 31시간 동안 어제 귀국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검찰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니까 왜 그렇다면 검찰은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는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또 소환을 하거나 긴급 체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거니까 검찰이 무조건 체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이 발부돼야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그 고발되고 나서 27일 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무실에 그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에. 그러나 별로 뭐 나온 건 없고 상당히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도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검찰이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다라고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사실 법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긴급 체포나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최소한도 어떠한 그런 어떤 이른바 짜맞추기라든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은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또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정말로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공항에서 당장 긴급 체포하는 게 어려웠다면은 뭐 우리가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나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소환됐으면은 충분히 범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닌가. 왜 긴급 체포나 이런 걸 안 하느냐. 이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임된 사람도 있고 사표 수리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최 씨를 구속하고 긴급 체포하고 이러다 보면은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도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오늘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긴급 체포가 어렵다는 말부터 먼저 나온다는 게 그 정황들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워낙에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요. 최 씨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다.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고 불과 한 1시간 전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 중이다. 이런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지금 뭐 추론컨대 예. 그 최순실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에 뭐 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건강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아무튼 정상은 아니지 않겠어요?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가지고 평소에 행동하고 사고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공황장애라는 것이 과연 수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방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뭐 시간을 더 준다든지 차일피를 해야 될 수사를 미룬다든지 이런 그런 소재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상태가 이렇다는 걸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할 그런 계약상으로 할 일을 하는 거고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엑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최 교수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경쇠약이 걸려서 귀국 못한다고 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비행기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귀국한 건데 예. 정말 그렇게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랬으면 과연 귀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흘 만에 신경이 변한 이유가 뭔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이 공황장애 얘기하고 건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변호인은 변호인의 역할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정말 수사를 받고 이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 얘기하면 몰라도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 얘기부터 계속 한다는 게 과연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예.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부인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저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또다시 집에 돌려보내고 소환하고 이러한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분노는 점점 성남 민주처럼 끌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고영태 씨가요. 오늘 그 참고인 조사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한 걸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 가방일로 알게 됐고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 씨의 역할은 뭐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고영태라는 인물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하고의 관계는 아무튼 일방적으로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이런저런 행동을 했을 텐데 예.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럼 김한수 행정관이 얼마 전에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또 자기는 명의만 있었지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부분은 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될 부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에 예. 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고영태 씨도 나이가 40이면은 모든 살인 분배를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나오면은 분명히 책임을 더 져야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여간 둘이는 좀 부적절한 관계였고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에 개입할 때 옆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봐주고 앞으로도 검찰을 소환해가지고 더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 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이 차은택 광고 감독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거고 또 언제쯤 귀국할 것으로 보이나요? 차은택 씨는 지금 귀국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곧 귀국하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상했고 예. 또 갑자기 귀국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네.
중국으로 건너간 시점이나 이거 차은택 씨가 그리고 최순실 씨, 최 씨가 독일로 간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또 돌아오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그 상황적으로 예. 정황적으로 뭔가 증거라든지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뭐 익히 다 알려져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에 관련된 사업에서 특혜도 많이 입었고 예. 정말 그야말로 창조경제나 문화융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였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거의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예산, 뭐 그러한 인사 거기에 적극 개입한 정황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예. 차은택 씨는 빨리 귀국해서 검찰 소환 받아야죠. 그리고 차은택 씨는 사실 고영태 씨보다 더욱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차은택 씨와 이제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퍼즐처럼 잘 맞춰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법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의혹은 난무했는데 사실 별게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검찰이 예. 면밀하게 전문가들 검찰 수사팀을 많이 보강했으니까 게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재경 검사가 뭐 특수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직접 이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러한 점을 청와대 비서실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의미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차은택 씨가 지금 이러한 농단에 거의 최순실 수준으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장관을 추천하고 문화형성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화를 아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차은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날짜만 기다리는지 사실은 빨리 좀 귀국을 종용해서 차은택이도 최은실이하고 별 다름이 없는 중요한 그런 중요도가 있는 어떤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빨리 불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최창렬 교수께서 그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BBK 사건 맡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의 달인이다, 혹은 뭐 정치 검사다. 아무튼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은 뭐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양력이. 민정수석이 반드시 검사 1필요는 없는 거죠. 검사 출신 1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검찰 출신들이. 현실적으로 검찰 사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뭐 일견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지휘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역서적으로. 예.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처럼 최재경 검사는 상당히 그 특수통으로서 아주 그 이른바 칼잡이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내 안팎에서 말이죠. 그러나 상당히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정치 검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양면성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과 부정 양면성이 양쪽의 평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최재경 검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사의 수완도 있고 예.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전반적인 정치적인 감각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지금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나름 뭐 크게 잘못된 인사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대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 정권 네, 퇴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초속 3m 안팎의 찬바람이 불어대면서 체감 온도가 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으로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히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철원이 영하 7도, 파주가 영하 5도, 서울과 천안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대구도 2도까지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이번 추위가
온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 추위는 훨씬 심하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지역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시간 중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쪽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어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의 영하 2도, 전주 3도로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전주 9도, 대구 10도로 많은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적인 그런 감정을 보면은 체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 또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또 스스로를 이해할 우려 이런 뭐 조건이 되면 구속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긴급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귀국을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31시간을 벌고 지금 출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아무튼 뭐 본인들도 또 이러한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쉬더라도 검찰에서 지정한 호텔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불과 며칠 전인 26일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했잖아요. 물론 검찰 조사에서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현재 이경재 변호사는 여전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비춰볼 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울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26일,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좀만 되돌려 보면 네. 비행기도 못 탈 정도로 몸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비춰졌다가 갑자기 급고 귀국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의 시각은 야당의 관점은 뭔가 거대한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예. 26일 날 그래서 이렇게 좀 몸 관리를 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차단되는 변호인만 접견하고 예.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간을 번 게 아니냐. 31시간 동안 어제 귀국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검찰과의 사전 교감설까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니까 왜 그렇다면 검찰은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는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 또 소환을 하거나 긴급 체포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거니까 검찰이 무조건 체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이 예. 발부돼야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그 고발되고 나서 27일 만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 사무실에 그 관련된 인사들의 사무실에. 그러나 별로 뭐 나온 건 없고. 상당히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도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별로 검찰이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다라고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사실 법리적으로 네. 그러한 것들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긴급 체포나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 최소한도 어떠한 그런 어떤 이른바 짜맞추기라든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은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또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예. 국민들이 정말로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공항에서 당장 긴급 체포하는 게 어려웠다면은 예. 뭐 우리가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 네. 가지 어떤 근거나 논거가 있어야 되는 그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28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지시를 했고, 예. 어제 이제 사표가 수리됐고, 또 인터뷰하고 얼마 있다가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이 그 어떤 연설문 수정된 일이 없다라고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측근들이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귀국 의사를 밝히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경재 변호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귀국 후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사전에 잘 교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야당의 합리적이라고 할까 그런 의구심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어떤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지 관심인데요. 일단 밤샘 조사가 이어지겠죠. 체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